사냥꾼 미생물 폴드 크레이프 미생물에 대해서 13분의 이 연구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제 맨슨과 로스에 대한 이야기. 맨슨은 포기하지 않았다. 로스는 곧 북쪽으로 내려와 캘커타로 갔다. 캘커타는 말라리아가 발생하기 좋은 도시였다. 그곳의 힌두 사람들은 초승달 모양의 말라리아 병원균을 혈액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움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서 2명을 골랐다. 마메도 벅스는 깡패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스는 깡패들이 훨씬 지적이라고 믿었다. 2번째는 푸브나였다. 푸브나는 첫 월급을 받고 도망쳤기 때문에 불후의 명성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해 로스와 마메드 벅스는 모기 위장에서 검은 점이 박힌 원형 물체를 찾는 일에 착수했다. 마메드 벅스는 캘커타의 하수구 배수관 냄새나는 물탱크를 맨발로 다니며 회색 모기와 얼룩 모기, 갈색과 초록색 얼룩 날개 모기를 잡았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모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로스의 빈약한 지식의 한계 내에서 마메드 벅스는 대단했다. 로스는 모기가 사람을 물게 만드는 재주가 없었지만은 마흐메드 벅스가 모기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면 모기는 그를 좋아했는지 마법사 같은 그를 위해서 힌두 사람들을 물었다. 깡패라고?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마흐메드 벅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간자에 가서 완전히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마흐메드 벅스는 훌륭하게 도왔지만 실험 결과는 비참했다. 로스는 작년에 너무 더워서 자기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어두운 속을 헤매는 사람을 돕는 신이 로스에게 손길을 뻗었다. 새들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새들이 말라리아 병원균은 사람의 것과 매우 유사했다. 새들을 가지고 연구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마흐메드 벅스는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참새와 종돌새와 까마귀를 산채로 잡았다. 그들은 새들이 든 새장을 침대에 올려놓고 모기장을 그 위에 놓았다. 마메드 벅스는 고양이들을 쫓기 위해서 침대 사이의 바닥에서 한쪽 눈을 뜨고 잤다. 1898년 성 페드릭 데이에 로스는 10마리의 회색 모기를 3마리의 종달새가 든 새장에 풀어놓았다. 그 새들의 혈액에는 말라리아 병원균들이 우글거렸다. 10마리의 모기가 종달새들을 물었고 모기들은 새들의 피로 배를 채웠다. 사흘 뒤 로스가 소리쳤다. 새의 말라리아 병원균은 회색 모기의 위장 속에서 자란다. 사람의 말라리아 병원균이 갈색 얼굴 날개의 위장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맨슨에게 편지를 썼다. 미친강의 로스는 잠시 동안 자신이 말라리아 병원균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맨슨에게 이 이상한 글을 썼다. 저는 새의 말라리아 병원균을 먹은 4마리의 모기 중에서 3마리의 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속도로 몸이 커졌는데 1000분의 7인치였던 몸이 85시간 후에는 100분의 7인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생충이 든 까마귀 2마리의 혈액을 먹은 2마리의 모기 중 1마리에게서 많은 수로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검은 점이 박힌 원형 물체라고 생각했다. 전에 저에게 새들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신 선생님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괜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로스는 맨슨에게 편지를 썼다. 맨슨이 없었다면 로스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그가 미쳐버렸고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실험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듯하다. 그러나 아니다. 그는 곧 파스텔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실험에 몰두했다. 마메드 벅스가 3마리의 참새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1마리는 완벽하게 건강했고 혈액에는 말라리아 병원균이 없었다. 2번째 참새는 병원균이 몇 개 있었다. 3번째 참새는 심하게 병들어서 혈액에 검은 점이 박힌 견들이 득실거렸다. 로스는 이 3마리의 참새의 모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새장에다가 1마리씩 넣었다. 그런 다음에
솜씨 좋은 마음에도 벅스는 이웃층에서 부화시킨 말레리아 병원균이 없는 깨끗한 암컷 모기를 한 무리 가져와서 세 무리로 나누어 핸드로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참새가 든 세 개의 세장에 그 모기들을 풀어 놓았다. 놀라웠다. 건강한 참새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는 위장에 그 검은 점이 있는 원형 물체가 하나도 없었다. 가볍게 앓고 있던 참새를 물었던 모기에는 소수가 있었다. 매우 심하게 병든 참새를 물었던 모기의 위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검은 점이 찍힌 동그라미들이 마치 물방울 무늬처럼 많이 보였다. 로스는 마지막 한 마리의 모기까지 매일매일 해부를 했다. 하루하루 그 동그라미들은 부풀어 올라 커졌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들은 위백에서 튀어나온 사마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로스는 그 사마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 작고 밝은 색깔의 알갱이들이 증식하고 있었다. 가방 속에 든 총알 같아 보였다. 이것들은 말레리아 병원균의 새끼들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모기에서 다른 새들에게 정말 얼마나 흥분한 로스는 맨슨에게 편지를 썼다. 선생님의 이론은 증명됐습니다. 그 모기 이론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로스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때 또 한 번의 휴식 시간이 왔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로스의 목을 잡고 그를 히말라야 산 기슭의 다즐링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마지막 실험을 막 하려고 하던 로스에게 통탄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6월이 시작될 무렵 그는 결코 되어 있는 새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실험실은 섭씨 38도가 넘었다. 그는 물었다. 동그라미에서 모기 위백의 커다란 사막이라 자란 말라리아 병원균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미생물들은 모기들의 침샘으로 갔다. 로스는 암컷 모기의 위벽에 있는 사마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새의 피를 빨아먹고 7일이 지난 후에 그 사마귀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마귀로부터 방추형 실들이 무리지어 행진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암컷 모기의 몸 전체를 무리지어 돌아다녔다. 로스는 말라리아에 걸린 새를 물은 암컷 모기를 수없이 해부했다. 동그라미가 사마귀가 되고 익어서 터지면서 그 방추형 실들을 뿜어내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모기의 몸을 이루는 수백만 가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그것들의 명칭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지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기의 몸속에 우글거리던 그 방추형 군단이 침샘을 향해 행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침샘에서 수없이 많은 방추형 모양의 군단이 떼를 지어 약하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현미경으로 보였다. 희망에 차고 용감한 젊은 말라리아 병원균들이 모기의 침으로 행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이군. 로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맨슨의 이론에 반하는 것이기에 그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새들이나 사람이 죽은 모기를 먹거나 모기의 가루를 흡입해 말라리아에 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로스는 맨슨에게 항상 충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틀린 이론이 미생물 사냥꾼을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끌어갔던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었다. 이제 로스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었다. 모기가 물어서 옮기는 것이다. 로스는 이렇게 소리쳤다. 1898년 6월 25일 마음에도 벅스는 3마리 완벽하게 건강한 참새를 잡아왔다. 그 새들의 혈액에는 단 한 마리의 말라리아 병원균도 없었다.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밤, 로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호메드 벅스는 병든 새를 물었던 모기 암컷들을 건강한 참새들이 든 새장에 풀어넣었다. 그리고 로스는 첫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불안해하면서 수염을 씹고 땀을 흘리고 땀나는 것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느라고 땀을 더 흘리면서 그 죽음의 전령들이 건강한 참새들을 무는 것을 보았다. 7월 9일 로스는 맨슨에게 편지를 썼다. 전에는 완벽하게 건강하던 참새 3마리 모두가 이제 프로테오조마로 꽉 찼습니다. 프로테오조마는 새들의
말라리아 병원충을 말한다. 로스는 맨슨에게 편지를 쓰고 전보를 쳤다. 그는 말라리아 병원균의 발견에 대해서 나이든 오라오랑에게 파리로 편지를 썼다. 과학 잡지 1개와 의학 잡지 2개의 논문을 수고했다. 캘커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로스는 자신의 발견을 자랑했다. 한마디로 말해 로스는 자신이 처음 만든 연이 진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소년과도 같았다. 그는 미칠 듯이 열광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너무나 안 된 일이다. 맨슨 에든버러에 가서 유명한 의학협회의 학회에 모인 의사에게 말라리아 병원균의 회색목이 암컷의 몸안에서 머무르고 자라고 돌아다니는 기적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로스가 어떻게 혼자서 어둠 속에서 비웃음을 받으며 그러나 고집스럽게 말라리아 병원균을 추적했는지 말했다. 어떻게 새의 혈액에서 시작해서 모기 암컷의 배속과 몸을 거쳐서 그 다음 새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모기의 침샘까지 추적해 갔는지 설명을 했다. 학식 있는 의사들은 입을 딱 벌렸다. 그때 맨슨은 로스에게서 온 전보를 읽었다. 그것은 마지막 증거였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 건강한 새가 말라리아에 걸렸다. 학교는 그 자체가 벅찬 감격이라고 인정하면서 무명의 로스 소령이 세운 신기원을 이룬 위대한 발견을 축하하기로 결의했다. 학교는 새에서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학교의 간섭이다. 학교는 집단을 이룬 사람들의 비판력이 없다. 그것이 말라리아를 당장 내일부터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학교는 그것을 벅찬 감격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맨슨은 확신하지 못했다. 새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이 인간에게도 반드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울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로스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대자연은 끝없는 놀라운 성가심 예외들로 가득 차 있다. 행성이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말라리아 병원균이 떠돌아다니는 데는 절대적인 까닭도 이유도 없을지도 모른다. 뛰어난 연구자들이 여전히 그 놀라운 신비의 표면만 끓고 있을 뿐이고 사냥할 미생물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찾아내야만 한다. 거기에는 법칙이 없다. 그렇게 맨슨은 로스에 대해서 엄격했다. 저주받은 인도를 한순간도 더 견디지 못하겠다고 느끼던 그 신경질적인 사람은 몇 년을 더 참아내야만 했다. 몇 년을 더 참아내야만 했다. 그는 화려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다. 계속해야만 했다. 과학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영국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 10월의 맨슨은 그에게 편지를 썼다. 코브가 이탈리아에서 모기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실패했다고 들었네. 그러므로 자네가 영국을 위해서 발견할 한 시간이 아직 있네. 할 시간이 있네. 그러나 슬프게도 로스는 사람의 말라리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과학, 인류, 영국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악의 경우였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변화는 끝에 있었다. 내 생각에 로스처럼 고통받았던 미생물 사냥꾼은 없었던 것 같다. 실패했던 미생물 연구자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리가 수영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미생물 사냥을 계속했다. 화려한 성공을 한 연구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생물 사냥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미생물 사냥을 계속했다. 그러나 로스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뿐이었다. 진실한 연구를 위해 꼭 필요했던 외로움이 싫다고 소리쳐대는 본능을 고통스럽게 누르는 비극적인 인내심이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위원회의 회장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꿈꾸던 메달과 환영 파티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 그는 영국을 위해서 발견을 해야만 했다. 로스는 회색 모기와 녹색, 갈색 그리고 얼룩날개 모기를 말라리아에 걸린 힌두 사람들에게 시도해봤다. 실패했다. 그는 불면증이 시달렸고 체중이 5kg이나 빠졌다. 기억력도 없어져서 세컨데페라드에서 처음 했던 실험도 재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로스에게 내 모든 존경을 바친다. 로스에게 수고를 했는데 참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군요. 그는 자신을 이기고 훌륭한 일들을 해냈다. 그의 고통은 박식하고 전문적인 그라시가 지구상에서 말라리아를 멸절시키는 데 공헌할 명확하고 멋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지혜자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지겠네요. 여러분, 아마도 로스가 실패했던 일을 그라시가 해냈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파비아에서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파비아는 100년 전에 총명한 스팔란 차니가 박수 갈채를 받던 속에서 연설하던 것이다. 그는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고 의사면은 허증을 받자마자 동물학 연구를 시작했다.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항상 완강하게 주장했다. 나는 동물학자이자 의사가 아닙니다. 빙하에서 침착하고 항해용 정밀 시계처럼 정확했던 그는 자연의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다. 정답을 그가 한 일을 발표하자마자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흰개미 집단의 비밀스러운 행동 양식을 알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흰개미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미생물도 발견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선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선충이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겪는 이상하고도 비현실적인 변화를 추적하려면 스팔란 차니의 통찰력을 가진 연구자야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라시는 강하지 못했다. 시력이 지독하게 나빴고 까다로웠으며 토라지길 잘했다. 그는 모순된 면이 결합된 사람이었다. 신문에 자기 자신이 나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 29살에 이미 교수가 되었고 케토브 나타이에 대한 유명한 전공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로스가 연구자가 되는 꿈을 갖기 전의 나이였다.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길 것이라고 누군가 생각했다는 것을 로스가 알기 전에 그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틀린 모기를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이 맴돌았다. 그라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했다. 인류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첫 번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했고 확실히 그랬다. 1898년 로스가 승리를 거두던 해에 로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라시는 다시 말라리아 연구를 시작했다. 말라리아는 이탈리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옥한 농장들을 황폐시키고 있습니다. 숯불이 우거진 저지대에 사는 수백만 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그라시에게 말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곤충에 의해서 사람들로 전파된다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데오발드 스미스의 유명한 업적이 있었고 그라시는 그를 엄청나게 존경했다. 그러나 그라시가 말라리아를 연구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코후의 등장이었다. 미생물 사냥꾼들의 대장이며 과거의 황제인 코후가 모기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왔다. 코후는 당시에 매우 심술궂고 말이 없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결핵 치료제 사건으로 슬픔에 잠에 있었고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에미 프라츠와 이혼한 후 정신적으로 방황했다. 그래서 코후의 세계 이쪽 저쪽에서 다니며 전염병을 정복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조금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코후는 그라시를 만났고 그라시가 코후에게 말했다. 이탈리아에는 모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 있지만 그곳에는 말라리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실을 아신다면 선생님께서는 모기가 말라리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라시가 말했다. 그래서요? 코후는 그의 논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모기가 없는 곳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은 한 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코후가 말했다. 이렇게 그라시는 코후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 그라시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말라리아가 없는
모기. 그러나 모기가 없는 말라리아는 없어. 그렇다면 한 가지 특별한 종류의 모기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만 해. 그것이 그라시가 연구를 시작한 소박한 동기였다. 그는 자신을 살인범을 찾아내는 마을 경찰관에 비유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냥 한 사람씩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상한 불량배부터 먼저 조사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로마 대학에서 1898년에 해야 될 강의가 끝났다.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칙에 정해진 것보다도 더 많은 강의를 했고 휴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7월 15일에 휴가를 받았다. 공책과 잡다한 시험관으로 무장한 그는 로마를 떠나서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휴가를 가지 않을 무덥고 황량한 늪지대로 향했다. 로스와는 달리 그라시는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모기에 대해서도 전문가였다. 그의 눈은 아주 날카로워서 자신이 발견한 30가지의 이상한 모기들의 특징을 모두 구분할 수 있었다. 그는 굵은 시험관을 들고 다니면서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모기가 내려앉으면 윙윙거리는 소리도 사라졌다. 모기는 곤란한 장소나 불길한 장소에 앉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라시는 모기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굵은 시험관을 모기 위에 가볍게 얹고 시험관 주둥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막았다. 그는 노획물을 잡아서 찢은 다음에 자신의 공책에다가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휘갈겨 썼다. 그라시는 여름 내내 이탈리아의 불길한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해 그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이 의심되는 모기에서 20종류를 제외시켰다. 그 모기들은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항상 발견되었다. 어디서나 보이는 24종류의 회색 모기도 제외시켰다. 술집, 침실 그리고 교회 성물 안지소에서 아기들과 처녀들과 취객들을 무는 모기였다. 너희들은 무죄다. 그라시는 그 모기들에게 소리쳤다. 소녀들이나 아기들 그리고 그 취한 사람들은 아무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라시가 놀라운 미생물 사냥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며 돌아다녔다.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마을에 가서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성가시게 굴었다. 당신 집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집에 말라리아에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말라리아에 걸렸나요? 병에 걸린 아기가 지난주에 모기에 몇 번 물렸습니까? 어떤 종류의 모기에 물렸나요? 그는 전혀 유머가 없었고 사람들을 귀찮게 했다. 화가 난 그 집의 가장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우리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모기에 물린 적은 없어. 그러나 그라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뒤뜰에 있는 물동이와 단지를 들여다보았다. 탁자 밑과 성화 밑에 침대 밑을 뒤졌다. 심지어 침대 밑에 숨어있는 신발 속에서 모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라시는 실험실에서 단 한 번의 실험도 하기 전에 말라리아가 어떻게 사람에게 사람으로 옮겨가는지 3분의 2를 알아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모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기는 확실히 매우 특별한 종류의 흡혈 모기였다. 잔자로네. 우리는 그 모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잔자로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잔자로네가 윙윙거리는 곳에는 항상 붉게 상기된 얼굴로 흩어진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이를 딱딱 마주치며 침대로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네. 해질녘에 그 특별한 종류의 모기가 노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경적해 주기를 기다리는 밭이 있었고 그 밭 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고 금은관을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잔자로니 모기를 본다면 다른 모기와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기는 늪지에 있다가 마을의 불빛을 따라 날아가는 시시한 모기였다. 밝은 갈색의 날개 위에는 4개의 검은 점이 우아하게 찍혀 있었다. 그 모기는 그렇게 고귀하지 않아서 꼬리를 이상하게 하늘로 치켜 올리고 있었다. 쿨렉스. 모기는 꼬리를 아래로 기울여 앉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라시는 구별할 수 있었다. 꼬리를 위로 올린다? 이 모기가 꼬리를 위로 올려? 그 모기는 동물의 몸집이 클수록 내가 많이 빨아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용감한 흡혈 모기였다. 그래서 잔자로네는 사람보다도 말을, 토끼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했다. 그
그것이 잔존하였고 자연과학자들이 여러 해 전에 아노필리스 클레비거라는 이름을 지어준 목이었다. 아노필리스 클레비거, 그 이름은 그 당시의 슬로건이 되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연인들의 뒤를 따라 걸으며 편함치 않는 그 연인들의 목을 물고 있는 잔잔한에게 덤벼들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말라리아가 성행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보다도 더 심한 마을로 영마초의 몸을 신고 여행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덜그덕거리는 마초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승객들의 잡담은 들리지 않는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눈빛으로 자기가 잡은 아노필리스 클레비거가 몇 마리인지 즐겁게 세고 있었을 것이다. 나한테 직접 실험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소리진 로벨라스카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갔다. 소년들에게 아노필리스 모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쳤고 소년들은 말라리아가 성행하고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암컷 잔자론의 모기를 상자 한가득 잡아왔다. 그는 그 상자를 들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잠옷을 입고 상자를 연 다음에 침대에 누웠다. 피로먹을 잔자론에는 한 마리도 그를 물지 않았다. 대신에 방을 빠져나가 그의 어머니를 물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 후 그라시는 로마로 돌아가 강의를 했다. 1898년 9월 28일 그는 진지한 실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서 린체이의 유서 깊고 저명한 학술원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다. 만약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면 그것은 아노필리스 모기입니다. 그는 다른 두 종류의 모기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 후에 그라시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인류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가을이 왔다. 그리고 로마 시내의 언덕에 자리 잡은 홀리 스피리트 병원의 꼭대기층에서 바스 티아넬리 박사의 환자로 6년 동안 입원해 있는 솔라 씨에게 가장 가려운 가을이었다. 거기에는 잔자로네가 온 적이 없었고 아무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다. 바스티아넬리 박사는 솔라 씨의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는데 그는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는 솔라 씨가 그라시에게 세 종류의 암컷 모기에게 매일 저녁 한 달 동안 물려도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라시와 비냐비 그리고 바스티아넬리는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잔자로네와 항상 함께 발견되는 두 종류의 모기로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밤 수백 마리의 모기로 솔라씨를 고문했다. 불쌍한 솔라씨의 방에다가 그 악마를 풀어놓고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솔라씨는 강인했다. 말라리아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라시가 왜 잔자로네를 먼저 풀어놓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로베르토 코어가 공개적으로 잔자로네에 대해 그의 생각을 비웃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라시는 그 일로 낙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어느 화창한 아침 그라시는 서둘러 로마를 빠져나가 몰레타로 갔고 10마리의 원기왕성한 아노필리스 모기 암컷이 윙윙거리는 작은 병을 몇 개 들고 돌아왔다. 그날 밤에 솔라시는 유난히 가려운 밤을 보냈다. 열흘 뒤에 이 냉철한 노신사는 오한으로 온몸을 떨었고 고열이 났다. 그의 혈액은 말라리아 병원견으로 우울거렸다. 솔라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모기가 없던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에게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라시는 다시 한번 시골에 가서 잔자로네를 잡아모았다. 그는 실험실에서 수박과 설탕물을 주면서 잔자로네를 정성껏 길렀다. 그리고 그라시의 바스티넬리는 또 다른 조수인 비냐미도 홀리 스피리트 병원 꼭대기에 있는 목이 없는 침실에 잔자로네를 풀어서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라리아에 걸리게 만들었다. 몸이 가렵고 섬에 땀이 나는 가을이었다. 신문은 그 일을 비판하면서 그 불쌍한 인간 실험동물들의 피가 새 공모자의 머리 위에 뿌려질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그라시는 야단법석을 떠는 신문을 향해 말했다. 그의 인간 실험동물들이 병들었을 때 기뻤으며 잔자로네가 그들에게 말라리아를 옮긴 것이 확인되자마자 퀸인을 처방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더 이상 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때 그라시는 로스가 새를 가지고 한 실험에 대해 들었다. 정말 거친 실험이군. 전문가인 그라시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노펠리스 앙커스의 위장과 침샘에서 동그라미와 사마귀 방추형의 실들을 관찰하고는 로스가 정확하고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말라리아 병원균도 잔저런의 몸속에서 새들의 말라리아 병원균이 로스가 이름을 몰랐던 모기의 몸속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 그라시는 칭찬을 받을 만했고 칭찬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칭찬받기를 원했던 로스를 칭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다. 그라시는 로스를 칭찬하지 않았다. 내 방법에 따라서 한 종류의 특별한 모기가 사람의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리쳤다. 그러고는 코흐를 뭉개버리고 코흐 선생님에게는 내가 한 일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코흐는 서툴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코흐는 텍사스 열이 쏘여서 서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라리아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된다고 생각했다. 어미로부터 말라리아를 옮겨받은 새끼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코흐는 잔저런 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라시는 잔저런의 새끼를 길렀다. 방위성 모기를 부화시켜서 넉 달 동안 매일 저녁 그라시와 그의 친구 5-6명이 그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가졌던 것 같아. 매일 저녁 해질 무렵에 그들은 바지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맨다리에 맨발을 내어놓았다. 아노펠레스가 유난히 좋아하던 몇 명은 매일 밤 50에서 60번을 물렸다. 그렇게 그라시는 코흐를 물리쳤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말라리아가 성행하던 지역에서 가져온 어미 모기에서 태어난 새끼 아노펠레스가 물었지만은 그라시의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말라리아 증상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 로스가 변덕스러웠던 것만큼 그라시는 고집스러웠다. 아노펠레스라는 특별한 모기가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그의 이론이 가진 모든 허점들을 보완해 나갔다. 그는 수백 번의 정밀한 실험으로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새들에게서 병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새들에게는. 그리고 사람의 말라리아는 새들에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에 의해 사방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했다. 그라시에게는 어느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마치 한 마리의 모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잔저론의 습관과 풍습과 전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잔저론에. 게다가 그라시는 실제적인 사람이자 굉장한 애국자였다. 그는 조국 이탈리아를 충실하게 열렬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발견에 잘 따르기를 원했다. 실험을 끝내고 아노펠레스의 유죄를 확인하자마자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신문에 기사를 쓰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잔저론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면 몇 년 뒤에 이탈리아에서 말라리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아노펠레스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데 골몰했다. 사람들이 저녁 산책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그는 유머가 적혀 현실력의 산책을 하다니. 말라리아 모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위생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면장갑을 끼고 베일을 두르지 않을 거면 날씨가 따뜻한 저녁에는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라시는 실제적인 사람이었다. 한 가정이라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면 10년 동안 설교할 가치가 있다 보여주었다. 카파초 평야에 난 철도라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말라리아 심한 지역, 그곳의 여름은 정말 지독했다. 이런 곳에서 수천 마리가 부화되어 나왔다. 1990년도 그라시는 카파초 평야로 갔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112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그라시는 그들을 악마같이 질책했다. 동시에 상금을 주면서 그 집안에 머물게 만들었다. 또 이탈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알바넬로로 가서 일주일 이틀 밤을 그 방충망 뒤에서 자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실리로 만들었다.
실내로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렇게 붙어 있을까? 분명히 2장이 맞는데 왜 붙어 있나요? 이것이 쓰러지지가 않네요. 왜 여기에 스패트가 됩니다. 방충망으로 보호받는 철도역 근처 수천 마리 잔잔어리가 방충망이 쳐진 감옥에서 밤을 보낸 112명은 낮에는 비를 맞고 수천 년 동안 현자들이 말라리아 원인이라고 말해온 공기를 호흡했고 새벽에 잠들고 그해 여름 그들 중에 5명만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것도 가볍게. 아마도 그 전에 걸렸던 병이 재발한 것 같다고 그라시는 말했다. 열흘 동안 수없이 많은 관들이 실려나갔던 그 두려운 알바넬라 역에서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가장 건강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라시는 소리쳤다. 적혈구의 암살자요, 살림의 활력을 쏟아가는 자요, 남쪽 지방에 내린 천벌이었던 말라리아 병원균에 대항해 로스와 그라시는 그렇게 싸웠다. 그 싸움의 뒤에는 여파가 있었다. 어떤 것은 말하기도 너무 길고 어떤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데 방충망으로 보호받는 철도역 근처의 작은 집들에 수천 마리의 잔잔이가 유행거렸는데 그래서 전날 방충망이 없는 이웃집으로 몰려들어가서 먹이를 찾아보니까 그곳에는 415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415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 대다수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방충망이 쳐진 감옥에서 밤을 보낸 112명은 그리고 방충망이 쳐져 있으니까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그리고 물레의 모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로스는 그때 그렇게 원하고 춤추던 열광적인 축하 연을 받았다. 로스는 혜성 모기가 새들에게 말라리아를 옮겨내는 것을 발견한 공로로 7,880파운드의 상금과 함께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군요. 혜성 모기가 새들에게 말라리아를 옮긴다. 그라시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만세를 불렀고 그는 원로의 원의원이 되었다. 그는 죽기 1년 전까지도 원로원 회의에 결석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좋았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혈거진 면도 있다. 혜성 모기에 대한 발견은 하면서 연구라는 힘든 게임을 배운 로스는 그라시가 도덕임의 헛붕정이라고 넌지시 말하면서 그라시는 모기가 말라리아를 사람에게 옮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당연히 화가 나서 얼굴이 자주빛으로 변한 그라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격렬한 논문을 썼다. 어떻게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직 연구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 연구자들은 왜 나한테 그걸 버리려 하는가? 그들이 서로를 무시하거나 혹은 과학적인 사실이 그 사실을 찾아낸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보다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 연구실로 돌아가는 일은 소설에서나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라리아와 싸움은 겨우 시작이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던 날 그라시가 완벽한 시험을 끝낸 지 25년 후 도쿄 신문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일본과 타이완의 중간에 있는 유쿠 섬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말라리아가 주범이라고 생각이 된다. 에이야마 군의 8개 마을에서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다. 노조코 마을에서는 병든 할머니 한 명이 유일한 주민이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연구자들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들이 이 연구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군요.